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호돌로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투자를 해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야기, 바로 김치 프리미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김프 이야기입니다. 김프는 한국 시장과 글로벌 시장의 온도 차이를 보여주는 온도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오래 하신 분들은 김프에 얽힌 기억이 하나쯤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이 한창 상승할 때였습니다. 해외에서는 비트코인 하나가 3천만 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3,300만 원, 심할 때는 그보다 훨씬 비싸게 거래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비트코인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왜 이렇게 비싸게 사느냐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김퍼가 크게 붙기는커녕 오히려 한국 비트코인이 해외보다 싸게 거래되는 소위 역프리미엄, 역퍼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역퍼마저 줄어들면서 국내 가격과 해외 가격의 차이가 점점 좁혀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해외보다 비쌀 때가 많았는데, 그러다가 최근에는 해외보다 가격이 싸졌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해외 가격과 거의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왜 생기는 걸까요? 오늘은 김치 프리미엄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왜 김퍼가 생겼는지, 그리고 역퍼까지 나타나는지, 그리고 왜 다시 글로벌 가격으로 수렴하는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한 김퍼가 있을 때, 혹은 역퍼가 있을 때, 그리고 김퍼가 거의 없을 때 어느 상황이 비트코인을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가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비트코인인데 왜 가격이 다를까요?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서 똑같은 비트코인입니다. 한국 비트코인과 미국 비트코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업비트에서 산 1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보냈다가 그 비트코인을 해외 거래소로 보내도 똑같은 1비트코인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업비트 가격과 바이낸스 가격이 다릅니다. 우리는 주식 시장에 익숙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냐고 물으면 우리는 하나의 가격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다면 주식은 거래소가 가격을 정해놓고 거래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주식도 거래소가 가격을 정하는 것은 아니죠. 주식도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이 주문을 내고 그 주문이 만나면서 가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거래소는 삼성전자 오늘 가격은 얼마입니다 라고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식 가격을 하나라고 느끼는 이유는 가격 발견이 매우 집중된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서로 다른 거래 장소가 있더라도 시장이 아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 차이가 생기면 차익 거래가 빠르게 들어가서 그 차이를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조금 다릅니다. 비트코인에는 전 세계 비트코인의 공식 가격은 오늘 얼마다라고 발표하는 중앙기관이 없죠. 업비트에는 업비트의 주문장이 있고, 비썸에는 비썸의 주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에는 바이낸스의 주문장이 있습니다. 각 시장에서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만나면서 각각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는 거래소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겠죠. 이것을 재래시장에 한번 비유를 해보자면은, 예를 들어 똑같은 품질의 사과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대구의 어느 시장에서는 사과 한 상자가 5만 원입니다. 그런데 서울의 어느 시장에서는 똑같은 사과가 5만 5천 원일 수 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사과를 사려는 사람이 많거나 서울에 들어온 사과 물량이 부족하면 가격이 더 비쌀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구에는 사과가 많이 들어왔는데 사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다면 가격이 조금 싸질 수도 있겠죠. 같은 사과인데도 시장마다 수요와 공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도 이것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을 사려는 사람이 갑자기 많아지면 업비트 가격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해외 거래소에서 매수세가 더 강하면 해외 가격이 먼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서로 나뉘어 있고 각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과 시장과 비트코인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대구에서 사과가 5만 원이고 서울에서는 5만 5천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구에서 사과를 사서 서울로 가져가 팔 겁니다. 그러면 재미있는 일이 생기겠죠. 대구에서는 사람들이 사과를 계속 사니까 가격이 조금 올라갈 겁니다. 서울에서는 사과가 계속 들어오니까 가격이 내려가겠죠. 결국 두 시장의 가격은 서로 가까워질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차익 거래입니다. 아비트라지라고 합니다. 해외에서 비트코인이 1억 원인데 한국에서 1억 1천만 원이라면 해외에서 1억 원에 사서 한국에서 1억 1천만 원에 팔면 됩니다. 10% 차익이 생기죠. 사람들이 이것을 계속하면 한국의 비트코인 공급이 늘어납니다. 한국 가격은 내려갑니다. 해외에서는 비트코인을 계속 사니까 해외 가격은 올라가겠죠. 결국 두 가격은 같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 한국 시장에서는 이 가격 차이가 금방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5%, 10%, 심할 때는 20%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2018년 1월에는 55%까지 벌어진 것으로 분석된 자료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김치 프리미엄의 진짜 원인이 나옵니다. 비트코인은 국경을 넘었지만 돈과 금융시장은 여전히 국경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일본으로 비교적 쉽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해외로 보내고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다시 한국으로 가져와서 팔고 이것을 아무런 제한 없이 무한정 반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환 규정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해외 송금 규정도 있습니다. 은행의 확인 절차도 있습니다. 실명 계좌 제도도 있고 자금 세탁 방지 규정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트래블룰과 각종 거래소의 입출금 절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비트코인을 사기 위한 원화와 달러는 각 나라의 금융제도 안에 있습니다. 바로 이 틈에서 김치 프리미엄이 생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김프가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한국 투자자들의 강한 매수 수요입니다. 비트코인이 급등을 합니다. 뉴스가 쏟아지죠. 직장에서도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고 친구를 만나도 비트코인 이야기를 합니다. 유튜브를 켜도 비트코인 이야기가 나오고 그동안 비트코인에 관심 없던 사람까지 거래소 계좌를 만듭니다. 그리고 원화를 입금합니다. 더 오르기 전에 사야겠다 이런 심리가 강해집니다. 그런데 한국 거래소 안에 있는 비트코인의 양은 당장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사려는 사람은 갑자기 많아졌는데 팔려는 비트코인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가격이 올라갑니다. 해외보다 더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프에는 두 가지 요소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한국 금융시장의 구조적인 제약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투자자들의 강한 매수 수요와 심리 이 두 가지가 만나면서 김프가 크게 벌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프는 한국 투자자들의 체온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김프를 볼 때 상당히 재미있는 생각을 합니다. 김프는 단순히 한국 비트코인이 해외보다 몇 퍼센트 비싸다 이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들이 지금 얼마나 흥분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온도계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강한 상승장에서는 김프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2021년에는 김치 프리미엄이 20%를 넘긴 적도 있었고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비트코인인데 한국 투자자는 해외 투자자보다 20% 이상 비싸게 사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의 네트워크가 한국에서만 20% 더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한국에서만 더 강해진 것도 아닙니다. 한국 시장 안에서 사려는 사람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높은 김프 상태에서 비트코인을 산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을 사면서 한국 시장의 흥분에도 웃도를 주고 사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에다가 포모 가격까지 붙여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역프입니다. 해외에서 비트코인이 1억 원인데 한국에서는 9,950만 원, 9,900만 원의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항상 비싸게 산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한국에서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매수세에 비해 한국의 매수세가 상대적으로 약해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상대적으로라는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모두 비트코인을 팔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해외의 매수세가 한국보다 더 강하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발견 중심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한국 개인 투자자들의 존재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생겼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들어왔죠.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전문적인 시장 조성자들도 있습니다. 파생상품 시장도 훨씬 커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시장 자체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을 발견하는 힘도 점점 글로벌 시장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리 활발하게 거래를 해도 전 세계 비트코인 시장에서 한국 시장이 차지하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과거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나타난 현상이 저는 특히 재미가 있는데요. 2026년 들어서는 역포가 나타나는 날이 적지 않았습니다. 8월 중순만 해도 한국 비트코인이 해외보다 조금 싸게 거래됐습니다. 8월 20일 무렵에는 역포가 대략 마이너스 0.3% 수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역포가 거의 사라지고 다시 소폭 긴포가 나타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이너스 0.3%냐 플러스 0.3%냐 이 숫자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 다 0%에 아주 가깝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한국 시장이 5%, 10%, 어떤 때는 20%씩 글로벌 시장과 따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글로벌 비트코인 가격을 중심으로 한국 가격이 상당히 가까이 붙어서 움직이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치 프리미엄은 이제 사라지는 것일까요? 김포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단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외환 시장 구조가 완전히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엄청난 비트코인 투자 일풍이 다시 일어난다면 김치 프리미엄이 5%, 10% 그 이상으로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사라졌다기보다 한국 비트코인 시장이 과거보다 글로벌 가격 발견 시스템에 훨씬 강하게 연결되고 있다. 저는 이것이 최근 시장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글로벌 가격으로 점점 수렴을 할까요? 첫 번째는 정보입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만 켜면 업비트 가격, 해외 거래소 가격, 원달러 환율, 김치 프리미엄까지 몇 초 만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생기면 전 세계 시장 참가자들이 바로 알아차립니다. 두 번째는 시장의 전문화입니다. 전문 트레이더, 기관 투자자, 시장 조성자, 차익 거래를 하는 참가자들이 과거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가격 차이가 충분히 벌어지면 그 차이를 이용하려는 거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거래 자체가 가격 차이를 다시 줄입니다. 세 번째는 비트코인의 글로벌 시장 자체가 너무 커졌습니다. 미국의 ETF, 그리고 기관 투자자, 글로벌 거래소, 파생상품 시장, 전문 투자자들이 거대한 하나의 가격 발견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시장도 결국 이 글로벌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기가 과거보다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언제 사는 것이 좋을까? 여기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해보는데요. 김프가 있을 때 사는 것이 좋은가? 역프가 있을 때 사는 것이 좋은가? 김프가 제로일 때가 좋은가? 어느 때 사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단순히 가격만 비교하면 쉽습니다. 글로벌 가격이 똑같다는 전제에서 김프보다 역프에서 사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외에서 1억 원인 비트코인을 한국에서 9,900만 원에 살 수 있다면 1억 500만 원에 사는 것보다 당연히 낫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역프라고 해서 비트코인 자체가 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글로벌 비트코인이 폭등해서 1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1억 4,900만 원입니다. 역프죠. 그렇다고 비트코인 자체가 저평가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반대로 글로벌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해서 8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8,080만 원입니다. 1%의 김치 프리미엄이 끼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나쁜 매수 가격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별을 해야 하는 것이 김프는 비트코인의 가치 평가 지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국 가격이 글로벌 가격보다 얼마나 비싸거나 산지를 보여주는 상대 가격 지표입니다. 어떤 시장이 가장 편안할까요? 장기 투자자라면 극심한 김프가 붙어있는 시장보다 김프가 거의 없는 시장이 훨씬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가격 왜곡이 적기 때문입니다. 김프가 10%, 20%라면 비트코인을 사는 동시에 한국 투자자들의 흥분까지 비싼 가격에 사고 있는 셈입니다. 반대로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5% 정도의 역프라면 어차피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사려고 했던 사람에게는 조금 유리한 환경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역프리미엄이 지나치게 크게 벌어진다면 사다 하고 무조건 좋아할 것이 아니라 왜 한국에서 이렇게 강한 매도 압력이 생겼는지 그 원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편안하게 보는 환경은 김프도 역프도 크지 않고
0% 부근에서 글로벌 가격과 거의 같이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저는 이것을 상당히 건강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볼 때 김치 프리미엄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이 급등을 하는데 김치 프리미엄까지 5%, 10% 올라간다면 한국 투자자들의 포모가 상당히 강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이 크게 오르는데도 김프가 0% 부근이라면 과거 한국 개인 투자자 중심의 상승장과는 조금 다른 성격의 상승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가격은 강한데 역프가 계속 확대된다면 한국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글로벌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프를 단순히 한국 비트코인이 몇 퍼센트 비싸다 정도로만 보지 마시고 한국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하나의 보조 지표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면 김프가 훨씬 재미있는 지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큰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 비트코인이 등장했을 때 우리는 비트코인을 국경이 없는 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비트코인의 가격은 국경 때문에 달라졌습니다. 비트코인이 국경을 넘어갔는데 원화와 달러, 은행과 외환제도, 각 나라의 규제는 여전히 국경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세계적으로도 독특한 현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점점 커지고 정보가 연결되고 기관이 들어오고 글로벌 유동성이 깊어지면서 가격 차이가 작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비트코인이 조금씩 진짜 글로벌 자산으로서 하나의 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앞으로 다시 김프가 5%, 10%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역프가 크게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장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김프와 역프의 원리를 이해한다면 그 현상을 보고 막연히 흥분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의 매수세가 글로벌 시장보다 강하구나. 지금은 반대로 한국 시장의 투자 심리가 상대적으로 약하구나. 지금은 국내외 가격이 거의 같은 수준이구나. 이렇게 시장을 한 단계 떨어져서 관찰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을 투자하면서 가격 하나만 바라보면 시장이 굉장히 복잡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이것만 보고 있으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격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김치 프리미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프가 높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좋은 자산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글로벌 시장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역프가 있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무조건 사다는 뜻도 아닙니다. 한국 가격이 글로벌 가격보다 조금 낮다는 뜻일 뿐입니다. 그리고 김프가 0에 가까워졌다고 해서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이 되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저 한국 시장과 글로벌 시장 사이에 가격 왜곡이 작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을 얼마에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생각으로 사고 얼마나 오래 보유할 수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살 비트코인이라면 글로벌 투자자보다 10%, 20% 비싸게 살 이유도 없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매수할 때 가격만 보지 마시고 김치 프리미엄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과도하게 붙어 있다면 조금 기다려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역프가 있다면 왜 역프가 발생했는지 확인을 한 뒤에 장기 투자자에게 조금 유리한 환경인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김프와 역프가 0% 근처를 오가면서 글로벌 가격에 가까워지는 시장이라면 적어도 과거처럼 한국 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비트코인에 큰 웃돈을 얹어서 사는 상황에서는 벗어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구 시장의 사과와 서울 시장의 사과는 같은 사과로도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건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정보가 빠르게 전달되면 두 시장의 가격은 결국 서로 가까워지려 합니다. 비트코인도 비슷합니다. 다만 사과를 트럭에 실어 나르는 것과 달리 비트코인은 전 세계 어디든 아주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점점 더 연결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하나입니다. 한국 비트코인이 따로 있고 미국 비트코인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이제 가격도 점점 그 사실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강한 상승장이 다시 온다면 과거처럼 10%, 20%의 김치 프리미엄을 다시 보게 될까요? 아니면 비트코인 시장이 점점 성숙하면서 그런 극단적인 김치 프리미엄은 점점 보기 어려워질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리는 저는
비트코인 호들로였습니다. 밤